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에 봉착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 풀어나가는 그 능력이 창조적 그 변화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 이제 분별력이 생겨요. 그런데 그 배우고 경험한 건 대부분 다 같아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알아, 개념적으로. 그런데 결정적인 분별력을 얻으려면은 이제 창조적인 그 집중 몰입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몰입도를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 모든 사건에서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면 딱 걸려요. 실패하기도 해요. 10개를 시도했다가 한두 개 성공한 경험이 쌓여요. 그 쌓이는 것을 시도하면 그 굉장한 그 희열을 느끼고 에너지가 솟아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계속해야 돼요. 하다 보면 엄청난, 지금 코로나 이런저런 막 엄청난 뭐 이제 소용돌이가 왔습니다. 그건 세계적이고 한국적이고 국가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 사회는 그게 어쩌면 달마다 오고 날마다 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라는 건 이럴 경우에 이런 선택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야 된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성숙한다. 그게 창조가 뭐냐? 그 씨앗을 심었어요. 이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 결과가 창조예요. 근데 이 씨앗이라고 다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심었는데 썩어버려. 죽을 수도 있어. 싹이 나려면은 그 생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숙성이 돼. 이게 발효가 돼. 그러면서 거기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될 그 구성이 돼야 싹이 나고 자라요. 이게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이 포로가 되면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뭐 핑계가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가 왔고 뭐 경제가 나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좌절하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2020년 딱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어요. 왜? 디지털 4차 산업이 온다니까. 난 그건 뭔지 모르지만 엄청난 그 변화의 물결이 오는데 신나잖아요. 기다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덮쳤어. 이럴 때 어떤 기회가 올까? 어떤 새로운 뭐가 이게 눈에 띌까? 이걸 보면서 이런 강의, 아까 우리 강의 들었지만은 빠지지 않고 이건 열심히 봐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 문제인데 이 코로나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있었던 것 중에 어떤 것을 가속화시키는데 그게 지금 IT 기반으로 해서 지금 뭐 비대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새로 이제 아까 융합이 되고 이런 것들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고 있는데 저는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솔루션을 제공하는 니즈는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솔루션을 지금 찾아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항암제 같은 거죠. 우리 암에 대해서 문제는 명확합니다. 환자들의 고통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문제는 이거는 명확한데 어떻게 이제 효능이 있는 항암제를 만들 거냐 하는 이런 것처럼 지금도 이런 수요들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얼마나 그걸 가능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걸 보면 저희는 이런 것들이 혁신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혁신은 태평성대보다도 뭔가 불편, 불만, 부당, 그다음에 무슨 격차, 그리고 공백, 하여튼 만족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위기의식에서 나옵니다. 이게 큰일 나겠다, 이러다 망하겠다, 이럴 때 혁신이 일어납니다. 예술가들은
실현을 당하면 위대한 작품이 하나씩 나온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자극을 받고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혁신이 더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경쟁, 전쟁 이런 것들이 2차 대전 하고 나면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하고 뭐 원자탄 나온 게 민간으로 가고 이런 것도 다 연결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상황이 이런 것들이 이런 몇 가지의 기술에 대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위기의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당장 뭐 감염병에 대한 뭐 어떤 그 치료제 개발이나 이건 전 세계가 지금 뭐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단계 올릴 것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들이 하고 아까 저기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성공의 경험입니다. 성공을 해봤던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아까도 선순환을 이야기했는데 해봤던 사람은 자신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뭐 5차, 1차, 2차, 3차 이렇게 7차까지 갔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던 거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딱 5년 해보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도저히 될 수 없었던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5년 지나 보니까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성과가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2차를 해보니까 또 그게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니까 이제는 이 성공에 대한 자신, 그게 굉장히 강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아주 작은 칭찬, 작은 거에서 칭찬해주고 직원들이 어떤 걸 했을 때 아주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해주고 그다음에 관심을 가져주고 어떤 제가 같이 저기 사령을 하고 있는 한 회사는 그 어떤 신입 사원이 어떤 일을 맡아서 이걸 아주 참 열심히 성공적으로 했는데 그날 이제 우리 대표 사장님이 그 행사 끝나자마자 바로 출장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가셨는데 미국에서 그날 밤에 그 직원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아, 그래. 저기 김 대리 이번에 너무너무 아주 수고가 많았다고. 근데 그 전화 한 통 이 사람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 삼류대학 출신이에요. 그런데 정말 참 좋은 회사에 그건 성적으로 들어가지가 않고 여러 가지에서 이제 들어가서 정말 헌신적으로 했는데 자기는 제 이름도 모를 줄로 생각했는데 저 사장님께서 미국까지 가셔서 밤에 나한테 전화를 해준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나한테 부모님조차도 내가 뭐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삼류대학 출신이고 아무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자기 삶에 대해 자기 자긍심이나 거기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아주 전화 한 통이 그렇게 바뀝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온 그 맥킨이나 컨설팅 회사들이 너무너무 뭐 좋은 분석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하고 연결해서는 3단계로 봅니다. 일단은 아직도 더 추락합니다. 아직도 더 바닥으로 더 내려가야 됩니다. 이럴 때는 리졸브 그냥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당장 해야 될 거 버티는 거죠. 어떨 때는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떤 일을 벌리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당장 액션보다도 뭔가 준비를 하고 역량을 키워야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추락할 때는 버티는 거고 비용을 줄여야 될 건 줄이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말하자면 이게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딱 튀어서 오히려 더 튀어 올라가는 거. 이게 탄성계수, 탄성력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회복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치고 올라가는데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100% 다른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다른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역량을 지금 쌓아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 뭐가 필요한지 파악하라고 공부를 하고 뭘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시기가 리질리언스 치고 그러고 나서는 그 뒷단계로 더 튀어 올라야 되는 시절이니까 지금이 어떻게 그걸 준비하고 하는 시기에는 너무나 좋은 시기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각 단계별로 이런 리더들이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런 앞으로 지금은 더 내려갔다가 이걸 치고 올라가서 원래보다 더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과정으로 이렇게 1, 2, 3, 4단계를 꿈꾸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길을 보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면 뭐 약간 또 조정을 해가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혁신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그리고 뭐 꼭 이게 창조 원리에만 뭐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고 한다기보다도 큰 흐름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뭔가 부족한 부분을 만들고 하는 건 다 창조의 원리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되고 앞으로 회복하려면 2년은 더 걸릴 거고 뭐 여러 가지 각국의 어떤 경제 성장이 얼마나
떨어질 거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대로 뭐 전체적으로 가는 원인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19는 다른 거하고 달리 사회 전반에 말하자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냥 집적으로 이게 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온다는 거죠. 이게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그게 뭐 당장 치사율은 낮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삶에 그냥 당장 우리가 모두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 전쟁 말고는 정말 전쟁이 났을 때를 빼고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것은 어느 영역에서 한 부분에서 그냥 이런 문제가 난리 나고 뭐 했다가 그게 조금씩 전달해주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저는 그게 경제 영향이 물론 있고 정치에 큰 영향을 이미 아마 여러분들 아십니다만 정치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속에서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속에서의 조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문화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다음에 우리 삶 그리고 우리 일, 우리 가치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 이런 것들 이걸 다 바꿨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그동안에 잊고 살았던 거, 뭔가 잘못했던 거 이걸 좀 멈추어서서 전부 다 딱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멈추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왔던 게 자본주의 체제 이게 맞는 것인가? 우리 소비 행태가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성 같은 것들이 쫙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환경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딱 멈춰가지고 전부 이제 되돌아보고 뭐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검토하고 그다음 이런 기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걸 계기를 지금 코로나가 만들었든지 코로나 자체가 막 대단해서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런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자료들을 가지고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삶의 본질에 대한 생각들, 감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협력 문화, 또 협력의 방식, 그 다음에 집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이제 모든 것을 즐기고 집에서 모든 걸 하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엔 잠만 자던 곳만 있다가 이제는 굉장히 이제 가정의 중요성, 그 패밀리랑 이제 이런 것들이 되고 기업에서는 사람에 대한 거 조직이 굉장히 플랫화되고 모든 정보가 뭐 몇 단계로 거쳐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냥 밑에서 기한하면 그게 벌써 CEO도 위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IT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 7단, 8단이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게 결정이 되고 스마트 오피스, 새로운 기업 문화, 그다음에 비대면, 그다음에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엄청나게 빨리 나올 겁니다. 지금 저희도 뭐 줌이나 강의도 지금 온라인으로 하다가 지금 오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불편했는데 좀 써보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네. 너무너무 편하고 지금까지 말하고 이렇게 비싼 거 해서 어디 호텔에 만나가지고 뭐 밥 먹으면서 회의했나.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좋고, 그냥 1년에 뭐 몇 번은 그냥 따로 뭐 저녁 같이 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그렇게 사람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니까 창조의 원리는 그 속에서 뭔가 결핍, 부족을 찾아서 그걸 메꿔주는 행동이 저는 창조의 원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선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19가지 뉴 트렌드 그래서 뭐 국가의 역할, 삶의 대전환, 그다음에 글로벌 파워, 비대면 문화 일상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요즘 뭐 콘서트도 뭐 랜선 공연하고 하는 거, 어떤 경우는 뭐 회식까지도 전부 다 집집마다 다 배달해가지고 각자 앞에 나와서 이렇게 화면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회식하는 것까지도 뭐 나오고 이런 뭐 그거는 일상화되기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기한, 전문가들이 이제 진짜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과거보다는 그런 거 원격 뭐 그다음에 홈 루덴스 아까 집에서 노는 사람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회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귀에 이렇게 돈 되는 거 이런 거보다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 그렇게 그게 합체적인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그 중에서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 알고 하니까 이런 분야에서 하면 내가 해볼 수 있겠다.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게 연결이 좀 될 수 있어서 이게 연결하면 되겠다. 뭐 어떨 때 협력해서 또 같이 이걸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는 사실 많지만요.
어떤 진짜 이거를 파고들고 여러 쪽을 다 모으고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잘 알고 이걸 하는데 이걸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람은 또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업가의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그 기회는 근데 기회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결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대기업한테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라. 돈 안 될 것 쉽게 말하면 돈 안 될 것 분석해서 죽이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 대비해라. 빨리빨리 바뀌고 하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 밸류 체인 지금 중국이나 이렇게 해서 너무 효율성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에 딱 당면하니까 이게 꼼짝없이 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면서 한쪽으로 로컬로 또 밸류 체인 이걸 가져가라 하는 거하고 역시 모든 것은 이제 고객에게 주목해라. 그래서 고객을 유형을 구분해라. 고객 중에서 20%가 80%의 돈을 벌어주고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뭐랄까 힘들기만 하고 돈을 못 벌어주는 이런 고객을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대응을 해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기업들한테 이 컨설턴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의 원칙이고 결국은 이제 그죠? 관찰이죠. 관찰을 하면서 그 부족한 거를 남이 못 본 거를 먼저 보고 혹은 남도 봤지만 내가 먼저 액션으로 옮기는. 그래서 결국은 그 기회를 그러면 누가 실제적으로 그거를 보고 실현해서 이 결과를 이뤄내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교과서적으로는 잘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기업가분들 아까 회장님도 사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물어보면 답이 똑같습니다. 가장 절실한 사람이 그 기회를 잡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절실한 사람이 잡습니다. 이거 피터 드러커라고 우리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그 경영자들한테는 얘가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타인의 성공을 돕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비즈니스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돈 벌게 해주는 거죠. 또 누군가가 나에게 기회를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베푼다는 게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게 이게 한 번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 반복적인 게임에서는 그게 훨씬 더 남는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정체성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은 특히 크리스찬 기업가들은 나는 이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그 가치관과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터에서나 모든 곳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향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정체성을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그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 그 매번 삶에 있어서는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원칙을 갖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가 투두 리스트만 만들 게 아니라 어쩌면 투 스탑 리스트만 몇 가지를 딱 해서 이거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게 더 심플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실천 가능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저는 좋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모든 활동을 다 보면 어떤 과정을 따라 프로세스를 따라서 진행을 되고요. 흔히 우리 경영의 기본 사이클 이야기할 때 플랜 두 C 혹은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플랜 두 체크 액션이라고 이제 액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보면 이제 좀 더 풀어서 보면 이제 이 플랜하는 게 지금 얼마나 아까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엠비전이라든지 이렇게 엠비저닝 그렇게 그 꿈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그 어떤 일터에서 정체성의 문제 이것이 흔들리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발전했던 걸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게 뭔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빨리빨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압축 성장. 근데 그것은 그냥 빨리 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아주 초창기에는 아마 빈곤을 탈피하자는 것이 됐겠죠. 잘 살아보자. 빈곤인데 그다음부터 지금은 우리가 빈곤 탈피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굳이 말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거가 돼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목표가 아까도 제가 창조경영의 핵심으로 목표는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리고 같이 함께 꿈꾸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 아까 이제 사람 이야기할 때 흥을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말하면 결과를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나름대로 평가하고 거르고 하는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판을 바꿔야 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변화에도 아주 조금씩 바뀌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예 판을 갈아야 돼. 다르게 말하면 곡선을 따라서 쭉 가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곡선 자체가 바뀌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야기할 때 AC, BC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 기원 전후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원속적인 변화가 되고요. 불원속적인 변화는 후발자한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산업에서 후발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느냐? 반도체처럼 정해진 길만 갈 때는 열심히 밤잠 안 자고 해서 고기를 더 열심히 쫓아서 100m 경주에서 갔던 그런 아주 일부가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불연속적인 변화에서 전부 소니가 아날로그 TV 너무너무 환상적인 거 그거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디지털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벅벅거리고 하다가 지금은 앞서고 이 전부 다 곡선을 갈아타는 불연속적인 변화이거든요. 두 가지 변화를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 관리, 어떨 때는 판을 가까야 되는 이런 그런 것들이 아마 실제적으로 이게 쭉 해가면서 어떨 때는 또 큰 변화를 해가고 하는 건데 함께 같이 꿈꾸고 함께 일하는 사람한테 꿈 주고 하는 것이 아마 여기 일터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것만 되면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심어주면 그 다음에 공부하는 소리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뭐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소한 어떤 사건과 이 얘기와 관계에서도 몰입하고 집중하고 더 조금 유의하면은 기회가 막 와요. 얼마든지 오히려 이 코로나 변화 무쌍한 이때에 더 많은 기회가 널려 있어요. 절대 쿨다운 되지 말고 기죽지 말고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